조국 파문, 문주당 지지율 폭락, 시국선언 교수 2100명 돌파. 어깨 통증으로 구속 900일 만에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의 어깨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수술을 맡은 서울상모병원은 17일 수술 경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술 전 마취와 회복 시간 등 약 3시간에 걸쳐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과 힘줄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어깨가 굳어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 대통령 진료를 맡아온 김양수 서울상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9시 17분부터 10시 30분까지 어깨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은 잘 됐고 현재 회복 중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반대편인 오른쪽 어깨도 상태가 좋지 않다며 왼쪽 수술로 최소 2달간 반대편인 오른쪽 팔만 사용하다 보면 대략 10명 중 5명은 반대편도 이완돼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오른쪽 어깨 수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 교수는 수술 후 재활과 회복을 위해 약 3개월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원 CNI 조사 결과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후 문재인의 지지율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15일에서 17일 4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추석 전인 2주 전 조사 때보다 3.3%포인트 내린 42.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9%포인트 상승한 55.4%로 긍정부정평가의 격차는 12.6%포인트로 지난 조사 5.4%포인트보다 대폭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0.7%포인트 내린 38.4%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4.8%포인트 오른 32.8%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양당 지지율 격차는 5.6%포인트로 2주 전 11.1%포인트 격차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정조사는 3당 교섭단체의 합의, 해임 건의안은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와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당이 의석수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중대 정의당은 어렵다고 보고 나머지 정당과 꾸준한 교섭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급적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금주 중에 접수하고 해임 건의안 제출 시기는 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국정조사부터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검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수사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결국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조국 법무부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 억압, 탄압하고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서명 돌입 나흘째인 17일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연구자 시국선언에 2,234명이 참여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1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작한 시국선언문 서명에 17일 오후 6시까지 276개 대학 소속 교수 2,126명이 참여했습니다. 서명 교수들은 전날 오전은 770여 명이었으나 서명운동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날 밤에는 1,000명을 넘어섰고 17일 저녁까지 만 하루 동안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교수들이 가장 많은 학교는 조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로 민현식 국어교육과 교수 등 106명이 서명했습니다. 부산대가 10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모 씨는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거 정유라 씨 입시 부정 의혹에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열패감을 안겼다면 그것이 헌법 제34조 위반이고 그것이 내란이다라고 했던 좌파 김제동. 그런데 조국 딸 관련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한 달 넘게 침묵을 지켜오던 김제동이
본인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굿모닝 FM 김재동입니다. 키워드 뉴스 순서에서 한 패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6일 삭발식 뉴스를 전했습니다. 패널은 황 대표가 어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애국가가 울린 가운데 삭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삭발식 하기 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서 만류했지만 황 대표는 결국 강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주장하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재동 씨는 알겠습니다. 애국가는 원래 국민 의례 때 쓰는 건데요. 잘 들었습니다라며 웃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누리꾼 약 18,000여 명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냥 입 닥치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댓글도 8,000여 개 이상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요. XXX 김재동 문바 조국 딸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더만 추접한 인간. 인생 그렇게 비겁하고 간신배처럼 추하게 살으라고 부모가 가르쳤나? 한심한 인간, 비겁한 사람, 인생 막 살다가 한 방에 훅감다라는 중고선 글이 베스트 댓글 1위였습니다. 정의가 전혀 없는 무정의당 심상정도 괜스레히 황교안 삭발에 대해 한마디 했다가 온라인 누리꾼들로부터 문매를 처맞고 있습니다. YTN 심상정, 삭발 빨갱이나 한다던 모욕 생각나 제목의 기사에 온라인 누리꾼 4,000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순공감 상위에 오른 댓글들은 이번에 실망했고 정의당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아, 당신들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삭발을 황교안이 해서 당황하셨나? 곧 없어질 당, 그 대표, 내년이면 다시 실업자가 될 텐데 그냥 빨리 민주당에 입당해서 공천이나 구걸하던지라는 조롱과 질타 내용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표창장을 정 교수가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1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장관의 직계 가족 중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조 씨가 처음입니다. 17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가 16일 피고 발인 신분으로 조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고교 2학년 때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동양대 총장상 표창장 발급 등의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 정유라는 수갑 채운 채 전 국민에게 얼굴 까며 공개하더니 조국 딸은 비공개 소환으로 은근슬쩍 특혜를 주었는데요. 대한민국 법의 형평성이 이러니 썩어 문드러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고려대 수시 전형에 지원했을 당시 입학사정관을 지낸 A 교수는 검찰에서 제1저자 논문이 없었다면 조 씨가 합격권에 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1저자로 등재된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원문을 고려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딸이 고려대에 논문 원문을 제출한 적 없다고 주장한 조 장관의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2부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A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16일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A 교수는 검찰에서 당시 지원자 중 1저자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조 씨가 유일했고 논문 제출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제출 서류 목록표에서 조 씨가 이 논문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교수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원본은 폐기됐지만 목록은 남았고 총 12개 목록 중 9번째가 1저자 논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교수에 따르면 조 씨의 목록표엔 1저자 논문 외에도 공주대 3저자 발표 초록, UN 및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적힌 스펙 12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A 교수는 조 씨의 영어 성적은 눈에 띌 정도로 대단한 정도가 아니었다. 1저자 논문은 단연 돋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 씨가 소속된 A해운이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A해운의 관계사는 2017년 6월 보유 중이던 동친 상하이호를 중국계 선사에 팔았고 이배는 중미 국가인 벨리즈 국적의 신상하이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에서 8월 이배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중국, 베트남 등지로 운송한 것으로 유엔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무렵에도 이배는 한국 선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북한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꺼놨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르면 북한에 개항했던 외국 선박은 1년간 한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성하이호는 북한에 들른 후인 10월에서 11월 4차례 인천, 부산, 포항, 여수항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을 개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북한 개항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성하이호는 안보리의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름을 다시 탤런트 에이스로 바꾸고 국제회사기구 IMO 등록 번호까지 변경해서 신분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군 상황에 억류된 탤런트 에이스호는 현재 고철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A해운은 다른 해운사에 비해 소규모였음에도 2017년 8월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 멤버로 참여해 업계에서는 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는 A해운 관계사가 중국계 선사의 동친 상하이호를 판 시기와 거의 겹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